이 도둑 할망구, 우리 돈 어디다 썼어? 정말 받은 적 없습니다. 원장님, 그날 저는 시어머니께 용돈을 드리러 갔습니다. 봉투 안에는 50만 원, 회사 보너스를 받았다는 거짓말과 함께. 그런데 68배 시어머니가 뺨을 맞고 계셨습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한 건 어머니는 화내지 않으셨습니다. 놀라지도 않으셨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계신 것처럼. 그날 저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에게 제가 모르는 비밀이 있다는 것을요. 강민서는 책상 위에 쌓인 서류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계약서, 등기부등본, 법원 판결문. 오늘도 어김없이 밤 10시가 넘었습니다. 또 야근이네. 민서는 작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외국계 로펌 법무팀장이라는 자리는 화려해 보였지만 그만큼 무거운 책임이 따랐지요. 하지만 불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좋았고 무엇보다 이 일로 가족을 지킬 수 있었으니까요. 책상 옆 액자 속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 지훈과 함께 찍은 결혼 3주년 기념 사진이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보, 나 들어갈게. 민서는 핸드폰을 들어 남편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곧 답장이 왔습니다. 조심히 와. 저녁 데워뒀어. 민서는 미소를 지으며 가방을 챙겼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11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거실에서는 남편이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표정이 어두워 보였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요? 민서가 소파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지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야, 엄마 이야기 좀 해도 될까? 시어머니 이야기였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시어머니를 직접 본 적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명절에만 잠깐 뵐 정도였지요. 지우는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요즘 일을 하고 계셔. 일요? 무슨 일을요? 민서는 의아했습니다. 시어머니는 68살이셨습니다. 그 나이에 무슨 일을 하신다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청소부 일이야. 빌딩 청소. 민서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68배 나이에 청소부 일이라니. 가슴 한편이 저려왔습니다. 어머니가 왜? 아버지 돌아가신 후로 생활이 어려워지셔서.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는 시아버지가 5년 전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심장마비였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작은 무역회사를 하셨는데 빚이 좀 있으셨대. 엄마가 그걸 다 갚으시느라. 지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민서는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가 몰랐네요. 여보가 왜 진작 말 안 했어요? 미안해. 창피해서. 내가 아들이면서 엄마한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해서. 지훈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민서는 남편의 마음을 이해했습니다. 지훈은 3년 전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작은 온라인 쇼핑몰이었는데 재고가 남아 큰 손해를 봤지요. 그 이후로 지훈은 이것저것 일을 전전했지만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지금은 친구 회사에서 일을 돕고 있지만 수입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도와드려야죠. 민서가 말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한테 폐를 끼칠 순 없어. 엄마는 당신한테 손 벌리는 거 싫어하실 거야. 그래도 엄마는 자존심이 세신 분이야. 며느리한테 신세지는 건 더욱 싫어하실 거고. 민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시어머니는 과묵하신 분이셨습니다. 명절 때 뵈어도 말씀이 많지 않으셨지요. 하지만 며느리를 무시하거나 함부로 대하신 적은 없었습니다.
다만 거리를 두시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68배 나이에 청소부 일을 하신다니. 아침 일찍 출근하셔서 저녁 늦게 퇴근하실 텐데 얼마나 힘드실까요? 민서는 자신의 급여 명세서를 떠올렸습니다. 연봉 1억이 넘었습니다. 외국계 로펌의 팀장이었으니 당연한 수입이었지요. 하지만 이 사실을 시댁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숨겼기 때문입니다. 민서야, 우리 집안 사람들한테는 내가 평범한 회사원이라고 해두자. 연봉은 그냥 적당하다고만 하고. 결혼 초 남편이 조심스럽게 부탁했던 말이 기억났습니다. 왜요? 우리 엄마가 며느리가 나보다 잘 벌면 남편 무시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거든. 그리고 나도 솔직히 좀 창피해. 민서는 그때 남편의 표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섞인 얼굴이었지요. 민서는 남편을 사랑했기에 그 부탁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시어머니께서 힘들게 일하고 계신데 며느리인 자신이 모른 척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서는 다음날 회사에서 점심시간에 은행에 갔습니다. 현금 50만 원을 인출했습니다. 흰 봉투에 정성스럽게 넣었습니다. 어떻게 드려야 하지? 민서는 고민했습니다. 그냥 드리면 시어머니께서 거절하실 것 같았습니다. 남편 말대로 자존심이 강하신 분이시니까요. 회사 보너스를 받았다고 하자. 그리고 남편한테는 미리 말해두고. 민서는 저녁에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이번에 회사에서 보너스를 좀 받았어요. 어머니께 용돈 좀 드려도 될까요? 지훈이 놀란 얼굴로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보너스? 얼마나? 100만 원 정도요. 그 중에 50만 원만 어머니께 드리려고요. 민서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실제로는 이번 달 성과급으로 500만 원을 받았지만 그 사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지훈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가 받을까? 며느리한테 돈 받는 거 싫어하실 텐데. 그래도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어머니께서 그렇게 힘들게 일하시는데 제가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요. 민서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묻어났습니다. 지우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이번 주말에 가보자. 엄마가 강남에 있는 빌딩에서 일하신대. 어디요? 논현동에 있는 메디컬 빌딩이야. 12층짜리 건물인데 병원이랑 의원들이 많이 들어와 있대. 지훈이 핸드폰으로 주소를 보여주었습니다. 민서는 그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갈게요. 여보는 일 있으니까 나 혼자 가도 괜찮죠? 응, 고마워. 민서야. 지훈이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는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금요일 밤 민서는 흰 봉투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봉투 겉면에 작은 편지를 붙였습니다. 어머니, 항상 건강하세요. 회사에서 보너스 받아서 조금이나마 드립니다. 사랑합니다. 민서는 편지를 쓰면서 울컥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시어머니께 제대로 효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명절 때 선물을 드리는 게 전부였지요. 내일은 꼭 어머니 얼굴 보고 인사드려야지. 민서는 다짐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민서는 단정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남편은 친구 회사 일로 토요일에도 출근해야 했습니다. 잘 다녀와. 엄마한테 내가 안부 전한다고 해줘. 응, 걱정 마요. 민서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논현역에서 내려 10분 정도 걸었습니다. 곧 눈앞에 12층짜리 깨끗한 건물이 나타났습니다. 여기가 어머니께서 일하시는 곳이구나. 민서는 건물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리로 된 외벽이 햇빛을 반사하며
반짝였습니다. 생각보다 큰 건물이었습니다. 민서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가방 속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로비는 깨끗하고 조용했습니다. 안내 데스크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토요일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많지 않았지요. 민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께서 5층에서 주로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는 말끔했습니다. 5층에는 피부과가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피부과라는 간판이 보였습니다. 어머니가 계실까? 민서는 조심스럽게 복도를 걸었습니다. 그때 복도 끝에서 청소복을 입은 여성이 걸레질을 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서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였습니다. 민서는 복도 끝에 서서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회색 청소복을 입은 시어머니는 허리를 숙여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68배 나이에도 등은 꼿꼿했지만 그 모습이 민서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 민서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발소리를 듣고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서야, 여기는 어쩐 일이니? 순자는 황급히 일어서며 손에 든 걸레를 버킷에 넣었습니다. 민서는 시어머니의 손을 보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습니다. 세제 때문인지 손등이 붉게 트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인사드리러 왔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당황한 듯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아이고, 이런 데까지 와서. 지훈이가 말했구나? 네, 어머니. 여기서 일하신다고 들었어요. 순자는 쓸쓸히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부끄러움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창피하지? 며느리 앞에서 이런 모습 보여서. 아니에요, 어머니. 전혀요.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시선을 피했습니다. 나이 들어 별 수 없이 이런 일 하게 됐어. 그래도 괜찮아. 일 좋아해서 하는 거야. 순자는 애써 밝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밝음이 오히려 더 슬퍼 보였습니다. 어머니, 잠깐 앉으실까요? 제가 드릴 게 있어서요. 민서가 가방에서 흰 봉투를 꺼내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머, 순자 씨. 오늘도 나오셨네요?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서와 순자가 돌아보았습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화려한 화장에 흰 가운을 입고 있었습니다. 피부가 의사인 듯 했습니다. 네, 원장님. 청소하러 왔습니다. 순자가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여성은 민서를 힐끗 보더니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그런데 오늘 화장실 청소 좀 다시 해주실래요? 아직도 냄새가 나는 것 같아서요. 아침에 했는데요. 다시 해주세요. 우리 손님들이 불편해하시면 안 되잖아요. 여성의 목소리는 명령조였습니다. 순자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여성은 민서를 한 번 더 쳐다보고는 피부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서는 그 뒷모습을 보며 묘한 불쾌함을 느꼈습니다. 저분이 피부과 원장이신가요? 응, 송미란 원장이야. 2층에서 제일 큰 병원을 운영하시지. 순자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방금 본 광경이 마음에 걸렸습니다. 아침에 이미 청소를 했는데 다시 하라니. 게다가 그 말투도 예의가 없었습니다. 민서는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려 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일 먼저 하고 잠깐 쉬자며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민서는 복도 벤치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민서는 화장실로 가려고 일어섰습니다. 그때 피부과 쪽에서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야? 여자의 날카로운 목소리였습니다. 민서는 깜짝 놀라 그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피부가 압복되었습니다. 송미란 원장이 누군가의 팔을 잡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숨이 멎었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놔주세요, 원장님. 순자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송미라는 더 세게 팔을 잡았습니다. 놔달라고? 내가 우리 관리비 먹튀했는데? 제가 받은 적 없다니까요. 거짓말하지 마. 지난달에도 이번 달에도 내가 내 손에 직접 줬어. 송미란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민서는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층 한의원 원장, 4층 치과 직원들. 그들은 무슨 일인가 하는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맞아요. 저도 순자 씨한테 관리비 줬어요. 3층 한의원 원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중년 남성이었습니다. 저도요. 분명히 드렸는데 어디 갔는지 모르겠네요. 4층 치과 간호사도 말했습니다. 민서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관리비를 받았다고? 그런데 왜 없다는 거죠? 그때였습니다. 송미란이 순자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이 도둑 할망구, 우리 돈 어디다 썼어? 제가 받은 적이 없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송미란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 탁! 송미란의 손이 순자의 뺨을 때렸습니다. 민서의 심장이 멎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맞았습니다. 뺨을 맞았습니다. 68배 노인이 민서의 시어머니가 저렇게 맞고 있었습니다. 순자의 고개가 옆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얀 뺨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소리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천천히 돌려 송미란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정말 받은 적 없습니다, 원장님. 순자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달려가서 송미란을 밀쳐내고 싶었습니다. 경찰을 부르고 싶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녹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변호사로서 5년간 배운 것이 있었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할머니, 우리 관리비 제대로 전달 안 하면 경찰 부를 거예요. 한의원 원장이 엄포를 놓았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지만 정말 받은 적이 없습니다. 또 거짓말이야. 송미란이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민서는 핸드폰을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렌즈가 흔들리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이러지 마세요, 원장님. 제가 정말... 닥쳐. 송미란이 순자를 밀쳤습니다. 순자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벽에 등이 부딪혔습니다. 민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거기까지. 민서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모든 사람이 민서를 돌아보았습니다. 송미란도 순자도 그리고 구경하던 사람들도. 민서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핸드폰이 들려 있었습니다. 녹화는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송미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저는 박순자 씨의 며느리입니다. 민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송미란이 순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 그래서 뭐? 송미란은 금방 태어남을 되찾았습니다. 어머니한테 손대지 마세요. 민서가 순자 앞으로 다가가 막아섰습니다. 순자가 민서의 팔을 잡았습니다. 민서야, 괜찮아. 들어가. 어머니, 안 괜찮아요. 민서는 시어머니를 돌아보았습니다. 뺨에 붉은 자국이 선명했습니다.
민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 사람들 거짓말하는 거야. 나는 관리비 받은 적 없어. 순자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어머니. 제가 알아볼게요. 민서는 다시 송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원장님, 방금 제가 다 녹화했습니다. 폭행 장면이요. 민서가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송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뭐라고? 폭행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증거도 충분하고요. 민서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송미란은 당황한 듯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니, 나는 그냥 이 사람이 우리 돈을 가져가서 관리비 문제는 법적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폭행은 명백한 범죄입니다. 민서는 차근차근 말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수없이 연습한 목소리였습니다. 송미라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표정을 바꿨습니다. 미안해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하지만 정말 관리비 문제가 심각해요. 이 건물 관리가 엉망이라고요. 송미라는 애써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서는 그 변화를 냉정하게 지켜보았습니다. 그건 정식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지금은 어머니를 데리고 가겠습니다. 민서는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침착한 얼굴이었습니다. 민서야, 나는 일 더 해야 해. 오늘은 그만하세요, 어머니. 하지만, 제발이요.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송미란과 다른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들렸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했습니다. 민서는 시어머니를 의자에 앉혔습니다. 순자의 뺨은 여전히 붉었습니다. 민서는 가방에서 물티슈를 꺼내 조심스럽게 시어머니의 뺨을 닦아주었습니다. 아프세요? 괜찮아. 순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너무 담담해서 오히려 민서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머니, 왜 그냥 맞고만 계셨어요? 오해야. 곧 풀릴 거야. 오해요? 저 사람이 어머니를 때렸어요. 민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순자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 민서야. 걱정 마. 그 순간 민서는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이상했습니다. 맞았는데 화내지 않았습니다. 억울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괜찮다고만 반복했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일인 것처럼, 마치 계획된 일인 것처럼. 어머니, 민서가 물어보려는 순간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민서야, 집에 가렴. 나는 괜찮으니까. 어머니도 같이 가세요. 오늘은 더 이상 일하시면 안 돼요. 알았어. 집에 갈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민서는 알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였습니다. 토요일 밤 민서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감으면 시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뺨을 맞던 그 순간, 하지만 놀라지 않았던 표정, 오히려 침착했던 목소리. 제가 받은 적 없습니다. 그 말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민서는 몸을 뒤척였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남편도 뭔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이야기를 할 때마다 눈을 피했습니다. 다들 뭘 숨기는 거지? 민서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요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을 봐도 내용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그 건물 생각뿐이었습니다. 관리비를 시어머니한테 줬다는 세입자들,
하지만 시어머니는 청소부인데 왜 관리비를 받나요? 그리고 건물주는 누구죠? 월요일에 확인해 보자. 민서는 다짐했습니다. 월요일 아침 8시 민서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동료들이 출근하기 전이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에서 민서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열람 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주소를 입력했습니다.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그 메디컬 빌딩의 주소였습니다. 검색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로딩되었습니다. 민서는 숨을 참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이 나타났습니다. 민서의 눈이 소유권 항목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민서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소유자 박순자, 생년월일까지 확인했습니다. 맞았습니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이게 무슨... 민서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손이 떨려 마우스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건물주였습니다. 12층짜리 강남 메디컬 빌딩의 주인이었습니다. 청소부로 일하던 그분이 뺨을 맞으면서도 참았던 그분이 실은 건물의 주인이었습니다. 민서는 다시 앉았습니다. 아니,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건물주가 청소부로 일하나요? 왜 자기 건물에서 세입자들한테 만나요? 그리고 무엇보다 왜 남편은 이 사실을 숨겼나요? 민서는 등기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취득일자를 봤습니다. 20년 전이었습니다. 시아버지가 48세, 순자가 48세였을 때 취득한 건물이었습니다. 지훈이가 말했잖아. 아버지가 사업 망하고 다 날렸다고. 하지만 건물은 그대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명의로. 민서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남편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여보, 남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지금 통화 가능해? 응, 왜? 무슨 일 있어? 어머니 말인데. 민서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가 그 건물 주인이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뭐라고?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건물주라고. 내가 등기부 확인했어. 민서야, 그게 왜 숨겼어? 아버지가 사업 망하고 다 날렸다고 했잖아. 거짓말이었어? 민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주변의 동료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복도로 나갔습니다. 민서야, 진정해. 내가 설명할게. 설명해봐. 왜 어머니가 자기 건물에서 청소부로 일하시는데? 그건 복잡해. 복잡하긴 뭐가 복잡해. 어머니가 건물주인데 왜 세입자들한테 맡고 계셔? 민서는 소리쳤습니다. 복도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민서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민서야. 내가 부끄러워서 말 못했어. 지훈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부끄럽다고? 뭐가 부끄러운데? 엄마가 건물주인 걸 내가 알면 나를 더 무능하게 볼 것 같아서. 민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여보, 엄마는 건물 갖고 계시고 너는 연봉 높은 변호사고 나만 아무것도 없잖아. 나만 실패자야.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거짓말한 거야? 아버지가 사업 망했다고, 어머니가 힘들게 청소부 하신다고? 아버지는 정말 사업 실패하셨어. 빚도 많았고. 근데 건물만은 엄마 명의로 되어 있어서 살아남았어. 지훈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왜 청소부로 일하세요? 그건 나도 잘 모르겠어.
엄마가 1년 전부터 갑자기 시작하셨어. 내가 말렸는데 안 들으시더라. 왜요? 모르겠어. 엄마는 아무 말씀도 안 하셔. 민서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어머니가 건물 주신데 왜 저렇게 당하고만 계셔? 민서야, 엄마한테 직접 물어봐. 나도 이유를 모르겠어. 지훈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민서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에 서울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그 모든 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가 건물주. 이 사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럼 토요일에 본 그 장면은 무엇이었나요? 송미란이 시어머니를 때렸습니다. 관리비를 횡령했다고 했습니다. 다른 세입자들도 동조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건물주였습니다. 관리비를 횡령하는 건물주? 말이 안 됐습니다. 민서는 다시 사무실로 돌아갔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등기부등본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근저당도 없었습니다. 빚도 없었습니다. 깨끗한 소유권이었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왜? 민서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민서는 일에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회의 시간에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동료가 물어봐도 제대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사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쳐다봤지만 민서는 괜찮다고만 했습니다. 퇴근 시간이 되자 민서는 곧장 집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민서야. 지훈이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민서는 가방을 소파에 던지고 앉았습니다. 여보, 솔직하게 말해줘. 어머니가 왜 청소부로 일하시는 거야? 정말 모르겠어. 1년 전 어느 날 갑자기 그 건물에서 일하기 시작하셨어. 이유를 물어보지 않았어? 물어봤지. 근데 엄마가 내가 알아서 한다고만 하시더라. 지훈은 힘없이 말했습니다. 그럼 건물 관리는 누가 해? 김 실장이라고 엄마가 오래전부터 믿고 맡기신 분이 계셔. 그분이 관리하고 계실 거야.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 나 한 가지만 물어볼게. 민서가 남편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가 건물주인 거 세입자들은 알아? 지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를걸. 엄마가 청소부로 위장했으니까. 위장? 응. 엄마가 직접 청소부 일을 하면서 건물을 관리하고 싶다고 하셨어. 세입자들 속내를 보고 싶다고. 민서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청소부로 위장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시어머니가 건물주인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관리비를 시어머니한테 주라고 지시했습니다. 왜죠? 시어머니가 관리비를 받으면 횡령으로 몰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에서 쫓아낼 수 있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어머니를 함정에 빠뜨리려 한 거야. 민서의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여보, 송미란이라는 피부과 원장 알아? 민서가 물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지. 5층에서 제일 큰 병원 운영하는 사람. 엄마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 같던데. 어머니가 말씀하셨어? 아니, 엄마는 아무 말 안 하셨어. 근데 엄마 표정 보면 알아. 지훈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민서는 토요일에 녹화한 영상을 떠올렸습니다. 송미란이 시어머니를 때리는 장면. 그리고 주변에서 동조하던 세입자들. 송미란이 뭔가 꾸미고 있어. 민서의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여보, 송미란 남편이 누군지 알아? 글쎄, 잘 모르는데. 왜? 조사해봐야겠어. 뭔가 이상해. 민서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송미란, 피부과 강남.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색 결과들을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송미란의 남편 이름을 찾았습니다. 한서구 변호사였습니다. 민서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멈칫했습니다. 어디서 들어본 이름이었습니다. 한서구. 민서는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떠올랐습니다. 3년 전 민서가 담당했던 소송이었습니다. 노인 부동산 사기 사건이었습니다. 상대 변호사가 한서구였습니다. 민서가 이겼습니다. 그 사람이었어. 민서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한서구는 노인들의 부동산을 가로채는 것으로 악명 높았습니다. 치매 진단서를 위조하거나 허위 빈문서를 만들거나 온갖 수법을 동원했습니다. 설마 민서는 더 검색했습니다. 한서구와 송미란 부부의 전력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5년 전에도 비슷한 수법을 썼습니다. 노인 소유 건물을 헐값에 빼앗았습니다. 관리비 횡령을 조작했고 건물 관리 부실을 이유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어머니가 타깃이 된 거야. 민서는 팔걸이를 움켜쥐었습니다. 새벽 1시 민서는 남편을 깨웠습니다. 여보, 일어나봐. 응? 왜? 지훈이 눈을 비볐습니다. 어머니가 위험해. 민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무슨 소리야? 송미란 부부가 어머니 건물을 노리고 있어. 어머니를 함정에 빠뜨리려는 거야. 민서는 지금까지 조사한 내용을 남편에게 설명했습니다. 한서구의 전력, 송미란의 수법, 관리비 조작 가능성.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럼 엄마는 그걸 알고 계시는 거야? 아마도. 그래서 청소부로 위장하신 거 아닐까? 증거를 모으려고. 민서의 말에 지훈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 모르겠어. 하지만 어머니 혼자 두면 안 돼. 위험해. 민서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해야 시어머니를 도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하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민서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혼자 싸우지 마세요. 민서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내겠다고, 시어머니를 지키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민서는 아직 몰랐습니다. 화요일 아침 민서는 평소보다 일찍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거의 잠을 자지 못했지만 머리는 오히려 맑았습니다. 변호사로서 5년간 쌓아온 경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를 찾아야 해. 송미란 부부의 계획을 밝혀내야 해. 민서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법률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했습니다. 한서구의 이름을 검색했습니다. 화면에 여러 건의 소송 기록이 떠올랐습니다. 민서는 하나하나 읽어내려갔습니다. 2년 전 노인 부동산 사기 사건, 3년 전 관리비 횡령 조작 사건, 4년 전 건물 소유권 분쟁. 패턴이 보였습니다. 한서구는 노인들이 소유한 건물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먼저 치매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관리인을 매수하거나 세입자들을 선동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관리 부실이나 횡령을 이유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똑같아. 어머니한테 쓰는 수법이랑 똑같아. 민서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냉정해야 했습니다. 민서는 송미란의 피부과를 검색했습니다. 아름다운 피부과. 5년 전에 개업했습니다. 그 전에는 다른 건물에 있었습니다. 민서는 그 건물 주소도 검색했습니다. 놀랍게도 그 건물 역시 한서구가 관련된 소송이 있었습니다.
5년 전 건물주가 바뀌었습니다. 원래 주인은 70대 노인이었는데 갑자기 건물을 헐값에 팔았습니다. 이들은 전문가야. 민서는 깨달았습니다. 송미란과 한서구는 팀으로 움직였습니다. 송미란이 먼저 건물에 입주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건물주를 공략했습니다. 한서구가 법적으로 압박했습니다. 민서는 더 조사했습니다. 현재 메디컬 빌딩의 세입자 명단을 확인했습니다. 3층 한의원, 4층 치과, 6층 내과, 모두 토요일에 시어머니를 비난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도 송미란한테 속은 거야. 민서는 확신했습니다. 점심시간 민서는 법원 도서관으로 갔습니다. 과거 한서구가 담당했던 사건 판결문을 찾았습니다. 3년 전 민서가 맡았던 사건도 있었습니다. 당시 민서는 80대 노인을 변호했습니다. 한서구가 상대 변호사였습니다. 민서가 이겼습니다. 한서구의 증거가 조작된 것임을 밝혀냈습니다. 판사는 한서구에게 경고까지 했습니다. 한서구는 나를 기억할 거야. 민서는 판결문을 복사했습니다. 증거로 남겨두기 위해서였습니다. 오후에 사무실로 돌아온 민서는 동료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부동산 전문 선배였습니다. 선배님, 질문 좀 해도 될까요? 그럼 뭔데? 건물주가 관리비 횡령 혐의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선배가 민서를 쳐다봤습니다. 건물주가? 그건 말이 안 되는데. 건물주가 관리비를 횡령한다는 게 법적으로 성립이 안 돼. 만약 건물주가 청소부로 위장하고 있다면요? 선배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흥미로운 상황이네. 그럼 세입자들은 그 사람이 건물주인 줄 모르는 거지? 네. 그럼 누가 관리비를 받으라고 지시했는데? 악의적으로 함정을 만든 사람이요. 선배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사기죄야. 명백한 사기 및 배임이지. 선배의 말에 민서는 희망을 느꼈습니다. 증거가 필요하겠죠? 당연하지. 누가 지시했는지, 왜 지시했는지, 목적이 뭔지 다 밝혀내야 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선배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세입자들 진술이 중요해. 누구한테서 그 지시를 받았는지 확인해야 해. 그리고 건물 관리 기록, 관리비 입출금 내역도 확보해야 하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서는 선배에게 인사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노트에 해야 할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첫째, 세입자들 만나서 진술 확보. 둘째, 건물 관리비 입출금 내역 확인. 셋째, 김 실장 찾아서 증언 받기. 넷째, 시어머니께 직접 물어보기. 민서는 펜을 놓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할 수 있어. 나는 변호사야. 이런 사건들 수없이 다뤄왔어. 퇴근 후 민서는 곧장 메디컬 빌딩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7시 건물은 조용했습니다. 대부분의 병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민서는 3층 한의원으로 갔습니다. 아직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네, 누구세요? 중년 남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토요일에 봤던 한의원 원장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순자 씨 며느리입니다.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문이 열렸습니다. 원장은 민서를 보더니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들어오세요. 민서는 한의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토요일 일로 찾아왔습니다. 관리비 이야기요. 아, 그거 말이죠. 저도 좀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어요. 원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원장님께서 관리비를 누구한테 주라는 지시를 받으셨나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5층 피부가 송미란 원장한테요.
그분이 건물주 대신 관리를 맡고 있다고 했어요. 건물주가 누구라고 하던가요? 잘 모르겠대요. 최근에 건물주가 바뀌었는데 아직 인사를 안 왔다고. 그래서 당분간 송 원장이 관리를 대신한다고 했죠.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관리비를 순자 씨한테 주라고 한 건 누구였나요? 송 원장이요. 1개월 전쯤 갑자기 문자가 왔어요. 관리비는 이제 청소부 박순자 씨한테 직접 주세요라고. 이상하다고 생각 안 하셨어요? 원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상하긴 했죠. 보통은 관리 사무실로 입금하잖아요. 근데 송 원장이 새로운 시스템이라고 해서. 그 문자 아직 갖고 계세요? 네, 있을 거예요. 원장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문자 내역을 찾았습니다. 민서에게 보여줬습니다. 민서는 그 문자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증거였습니다. 원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송 원장이 평소에 순자 씨를 어떻게 대하던가요? 원장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심하게 대했어요. 욕도 하고 일도 계속 다시 시키고. 처음엔 제가 말렸는데 송 원장이 내가 관리자니까 내가 알아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순자 씨가 관리비를 횡령했다고 생각하세요? 원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솔직히 믿기 어려워요. 그분은 정말 성실하게 일하시거든요. 근데 송 원장이 그렇게 확신하니까 저도 헷갈렸죠.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해해서 죄송해요. 순자 씨한테 제가 사과드려야겠어요. 민서는 한의원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첫 번째 증거 확보. 민서는 4층 치과도 방문했습니다. 치과 간호사를 만났습니다. 그녀도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미란이 관리비를 순자에게 주라고 지시했다고, 문자도 받았다고. 민서는 그 문자도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였습니다. 6층 내과는 이미 문을 닫았습니다. 민서는 내일 다시 오기로 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길, 민서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패턴이 보여. 송미란이 계획적으로 한 거야. 1층 로비에 내려왔을 때 민서는 누군가와 마주쳤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이었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김 실장님이세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남성이 놀란 표정으로 민서를 바라봤습니다.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박순자 씨의 며느리입니다.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요. 김 실장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며느리 분이시군요. 사장님, 아니, 순자 씨를 아시는군요.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민서는 그 말에서 뭔가를 느꼈습니다. 사장님? 네, 어머니 일로 찾아왔습니다. 실장님, 어머니가 진짜 건물주시죠? 김 실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장님께서 저한테 비밀로 하라고 하셨는데 며느리 분이시니 말씀드려도 되겠죠. 왜 어머니께서 청소부로 일하시는 거예요? 김 실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1년 전부터 사장님께서 직접 건물을 관리하고 싶다고 하셨어요. 세입자들 속내를 보고 싶다고요. 특히 5층 송미란 원장을 주시하라고 하셨죠. 송미란을요? 네. 사장님께서 그분이 수상하다고 하셨어요. 다른 세입자들을 선동하고 건물 관리에 간섭하려 한다고요. 민서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계셨어. 송미란의 계획을. 실장님, 관리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받고 있어요. 각 세입자들이 계좌로 입금하죠. 그런데 한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요?
일부 세입자들이 관리비를 입금 안 하더라고요. 제가 연락했더니 순자 씨한테 현금으로 줬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런 지시한 적 없는데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송미란이 거짓 지시를 한 거네요. 그런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조금만 더 기다리자고 하셨어요. 증거를 더 모으자고. 어머니께서 증거를 모으고 계신 거예요?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1년 동안이요. 송미란 원장의 불법 행위들을 다 기록하셨어요. 민서는 놀랐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싸우고 있지 않았습니다.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도와드려도 될까요? 저는 변호사예요. 김 실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변호사시라고요? 그럼 정말 큰 힘이 되시겠네요. 민서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도 김 실장도 그리고 이제 민서도 함께 싸울 수 있었습니다. 실장님, 제가 어머니를 만나봐야겠어요. 같이 계획을 세워야 할 것 같아요. 좋습니다. 제가 연락드릴게요. 민서는 김 실장과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건물을 나서면서 민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송미란 각오해. 민서는 결심에 찬 표정을 지었습니다. 변호사 강민서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수요일 저녁 민서는 시어머니의 집 앞에 섰습니다. 작은 빌라의 3층이었습니다. 계단을 올라오면서 민서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습니다. 김 실장이 연락해줬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만나자고 하셨다고.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누구세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민서예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순자가 서 있었습니다. 집에서 입는 편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들어오렴. 민서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깨끗하고 단정한 집이었습니다. 거실에는 오래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앉아. 순자가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민서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순자는 부엌으로 가서 차를 2잔 가져왔습니다. 마셔. 감사합니다, 어머니. 두 사람은 한참을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침묵이 길었지만 불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서로 할 말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김 실장한테 들었어. 내가 나를 도우려고 한다고. 네, 어머니. 왜? 순자의 질문은 단순했지만 깊었습니다. 민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어머니는 제 가족이니까요. 민서의 대답도 단순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순자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민서야, 사실 나는 내가 변호사인 줄 몰랐어. 지훈이가 말 안 했나 봐요. 그 아이가 왜 숨겼는지는 알아. 자존심 때문이었겠지. 순자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도 그 아이한테 미안해. 어미가 이런 꼴로 살면서. 어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민서가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알았어요. 어머니가 건물 주시라는 것도, 송미란이 계획을 꾸민 것도. 순자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내가 변호사구나. 빨리 알아냈네. 어머니, 왜 당하고만 계셨어요? 왜 혼자 그렇게 힘들게? 민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자는 민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어. 김 실장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너도 있잖아. 하지만 뺨까지 맞으셨잖아요. 순자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정도는 각오했었어. 송미란이 언젠가는 선을 넘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내가 그걸 녹화해 준 건 오히려 다행이었어. 민서는 시어머니의 말을 이해했습니다. 계획의 일부였던 것은 아니지만 예상 범위 아니었던 거죠. 순자는 일어나 서재로 갔습니다. 두꺼운 파일을 들고 왔습니다. 이걸 봐. 민서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놀라웠습니다. 1년치 기록이 가득했습니다. 송미란의 폭언 녹음, 세입자들과의 대화 녹취, 관리비 입출금 내역, 불법 전대차 증거, 무단 인테리어 사진. 어머니, 이 모든 걸 혼자 모으셨어요? 김 실장이 도와줬어. 나는 현장에서 일하면서 증거를 모았고 김 실장은 서류를 정리했지. 민서는 파일을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변호사인 자신도 이렇게 완벽하게 정리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대단하세요. 아니야. 나는 그냥 내 건물을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순자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있었습니다. 송미란이 5년 전부터 이 건물을 노리고 있었어. 처음에는 잘 몰랐어. 그저 열심히 일하는 원장인 줄 알았지. 근데 점점 이상한 짓을 하더라고. 무슨 짓이요? 다른 세입자들을 선동했어. 건물 관리가 형편없다. 건물주를 바꿔야 한다. 그런 소문을 퍼뜨렸지. 순자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께서 직접 청소부로 일하시기로 한 거예요? 맞아. 적을 알려면 가까이 가야 한다고 했잖아. 나는 청소부가 되어서 그들의 진짜 모습을 봤어. 순자의 눈에 불꽃이 일었습니다. 송미라는 교활해. 세입자들한테는 친절하게 굴면서 뒤에서는 계략을 짰어. 남편 한서구는 변호사더라. 노인 부동산 사기 전문. 제가 조사해봤어요. 한서구는 과거에도 비슷한 짓을 여러 번 했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나는 더 조심했어. 증거 없이 덤비면 안 된다는 걸 알았거든. 민서는 시어머니를 다시 보았습니다. 68배 나이에도 이렇게 냉철하고 전략적일 수 있다니 존경스러웠습니다. 어머니, 그럼 관리비 건은 어떻게 된 거예요? 송미란이 한 달 전부터 세입자들한테 거짓 지시를 했어. 관리비를 순자한테 현금으로 줘라고. 나는 받은 적 없어. 김 실장이 계속 관리하고 있었거든. 그럼 그 돈은 어디로 간 거죠? 송미란이 가져갔을 거야. 그리고 나한테 횡령 누명을 씌우려고 했지. 순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민서가 물었습니다. 순자는 파일을 닫았습니다. 원래는 다음 주에 법적 조치를 취하려고 했어. 증거도 충분히 모았고. 그런데요? 그런데 내가 나타났네. 변호사 며느리가. 순자는 민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 보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민서야,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하지만 내가 도와준다면 훨씬 더 확실하게 이길 수 있겠지? 민서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송미란 부부를 확실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고마워. 순자가 민서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민서야, 사실 너한테 미안했어. 왜요? 결혼하고 3년 동안 제대로 대해주지 못했잖아. 나는 며느리가 아들보다 잘나면 아들이 기가 죽을까봐 걱정했어. 순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 내가 잘나는 게 우리 가족한테 축복이라는 걸. 순자는 민서의 두 손을 잡았습니다. 너 덕분에 우리 지훈이가 행복하잖아. 너 덕분에 우리 가족이 지탱되고 있어. 그리고 이제 너 덕분에 내 건물도 지킬 수 있겠구나. 어머니. 민서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미안해, 민서야. 그리고 고마워. 어머니,
저야말로 죄송해요. 진작 여쭤볼 걸. 어머니가 이렇게 힘드신 줄도 모르고. 아니야. 너는 잘못한 게 없어. 우리가 다 숨긴 거지.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습니다. 처음으로 진짜 모녀처럼. 민서는 시어머니의 어깨에서 비누 냄새를 맡았습니다. 청소하느라 밴 냄새였습니다. 그 냄새가 민서의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함께 싸워요. 혼자 하지 마세요. 그래, 함께 하자. 두 사람은 다시 앉았습니다. 이제는 전략을 짤 시간이었습니다. 민서야, 내 생각은 어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먼저 증거를 법적으로 정리해야 해요. 어머니께서 모으신 현장 증거들은 정말 훌륭해요. 제가 여기에 법적 효력을 더하겠습니다. 민서는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제가 확보한 세입자 진술서와 문자 증거를 합치면 송미란의 사기 행위가 명확해져요. 그리고 한서구의 과거 전력까지 제출하면 형사 고소가 가능하겠구나. 네. 사기, 배임, 폭행, 명예훼손 여러 혐의로 고소할 수 있어요. 한서구는 변호사 자격 정지도 가능하고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그럼 언제 시작하지? 빠를수록 좋아요.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서류를 완성하고 다음 주 월요일에 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할게요. 알았어. 김 실장한테도 연락할게. 두 사람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습니다. 누가 무엇을 할지, 어떤 순서로 진행할지, 변호사와 건물주, 며느리와 시어머니, 두 여성은 완벽한 팀이 되었습니다. 민서야,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 순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토요일에 내가 녹화한 영상. 그거 정말 중요한 증거야. 어떻게 그렇게 냉정하게 대처할 수 있었니? 민서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너무 화가 났어요. 당장 달려가서 송미란을 밀쳐내고 싶었죠. 하지만 변호사로 일하면서 배웠어요. 감정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증거가 있어야 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걸요. 순자는 민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역시 프로구나. 나도 내게서 배울 게 많아. 아니에요. 어머니께서 1년 동안 혼자 싸우신 것에 비하면 혼자가 아니었어. 이제 알았잖아.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두 사람은 서로를 보며 웃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어서야 민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이제 들어갈게요. 내일 또 연락드릴게요. 그래, 조심히 가렴. 현관에서 신발을 신는 민서를 순자가 불렀습니다. 민서야. 네, 어머니. 너를 며느리로 맞이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었어. 민서는 뒤돌아보았습니다. 순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저도요, 어머니. 어머니 같은 분을 시어머니로 모신 게 제 행운이에요. 두 사람은 다시 한번 포옹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민서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송미란, 각오해. 우리는 혼자가 아니야. 민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서야, 엄마 만나고 왔어? 응. 어머니랑 많은 이야기 나눴어. 이제 우리 함께 싸울 거야. 지훈이 민서를 껴안았습니다. 고마워, 민서야. 내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 우리는 가족이잖아. 민서는 남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오랜만에 푹 잤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꿈속에서 시어머니가 웃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고 행복한 모습으로 아침이 밝았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민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함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민서는 모든 서류를 완성했습니다. 고소장, 증거 목록, 세입자 진술서, 한서구의 과거 판례, 건물 등기부 등본, 관리비 입출금 내역, 손미란의 문자 증거, 폭행 영상,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민서는 서류를 다시 한번 검토했습니다. 빠진 것은 없었습니다. 이제 월요일에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하지만 민서는 한 가지를 더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토요일 직접 대면하는 것. 송미란과 한서구에게 기회를 주자. 스스로 자백할 기회를. 물론 그들이 자백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추가 증거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서는 시어머니와 김 실장에게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동의했습니다. 민서야, 위험하지 않을까? 순자가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는 변호사예요. 법정에서 더 험한 사람들도 많이 봤어요. 민서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2시 민서는 다시 메디컬 빌딩 앞에 섰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가방 속에는 1년치 증거 자료가 들어 있었습니다. 핸드폰에는 변호사 사무실과 경찰서 번호가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민서는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김 실장이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서 씨 오셨군요. 네, 실장님. 어머니는요? 5층에 계십니다. 평소처럼 청소하고 계시죠? 김 실장이 작게 웃었습니다. 마지막 청소가 될 거예요. 민서도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5층에 도착했습니다.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피부과는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많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복도 끝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두 사람은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준비됐어요? 그래, 시작하자. 말없는 대화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피부과 문이 열렸습니다. 송미란이 나왔습니다. 뒤에는 50대 중반의 남성이 따라왔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한서구였습니다. 순자 씨, 오늘도 나왔네요? 송미란의 목소리는 차갑게 날카로웠습니다. 네, 원장님. 순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민서는 시어머니의 입가에 미세한 미소가 떠오르는 걸 봤습니다. 저번 일은 좀 어떻게 됐어요? 관리비 말이에요. 송미란이 다가왔습니다. 순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건 오해였습니다. 오해? 아직도 그런 소리예요? 송미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원장님, 제가 정말 받은 적이 없어요. 순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송미란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증거도 있는데 무슨 소리예요? 세입자들이 다 증언했잖아요. 그건 원장님이 조작한 거잖아요. 순자의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당당했습니다. 송미란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뭐라고? 제가 조작했다고요, 원장님. 세입자들한테 거짓으로 지시하셨죠. 관리비를 저한테 주라고. 순자는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송미란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무슨 헛소리를. 당신이 훔쳐간 거잖아. 송미란이 소리쳤습니다. 한서구가 옆에서 아내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진정해. 그때 민서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만하세요, 송미란 원장님. 민서의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습니다. 송미란과 한서구가 민서를 돌아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예요? 송미란이 날카롭게 물었습니다. 제 소개를 하죠.
저는 부동산 전문 변호사 강민서입니다. 민서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송미란이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변호사? 한서구가 명함을 빼앗아 봤습니다. 그리고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민서? 한서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서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서구 변호사님. 오랜만이네요. 당신, 3년 전 그때. 네, 맞아요. 노인 부동산 사기 사건에서 만났죠. 제가 이긴 사건이요. 민서의 말에 한서구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송미란이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여보, 이 사람은. 한서구는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민서는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복도 벤치에 놓았습니다. 이게 뭐예요? 송미란이 물었습니다. 증거입니다. 당신들이 1년 동안 저지른 범죄의 증거요. 민서는 서류를 하나씩 펼쳤습니다. 첫째, 송미란 원장님이 세입자들에게 보낸 거짓 문자. 관리비를 순자 씨에게 현금으로 주세요라는 내용이죠. 민서는 프린트한 문자 내역을 보여줬습니다. 둘째, 실제 관리비 입출금 내역. 김 실장님이 관리하신 정식 계좌입니다. 송 원장님이 말씀하신 관리비는 여기 없네요. 셋째, 송 원장님이 받은 관리비 현금의 행방. 원장님 개인 통장에 입금되었더군요. 민서의 목소리는 차갑고 정확했습니다. 송미란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건 사기죄 성립입니다. 세입자들을 속여 돈을 가로챘으니까요. 한서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잠깐, 이건 함정이야. 당신들이 우리를 함정에 빠뜨린 거라고. 함정이요? 민서가 한서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서구 변호사님, 당신은 5년 전에도, 3년 전에도, 그리고 지금도 같은 수법을 쓰고 계시네요. 노인 소유 건물을 노리고, 치매 소문을 퍼뜨리고, 관리 부실을 조작해서 건물을 빼앗는 것. 그건 증거가 있어? 한서구가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민서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물론이죠. 과거 판례들, 당신이 담당했던 사건들. 패턴이 똑같아요. 5년 전 송파구 건물 사건, 4년 전 마포구 건물 사건, 3년 전 강동구 사건. 모두 같은 수법이었죠. 한서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합법적인 소송이었어. 합법적이요? 그중 2건은 당신이 졌고, 1건은 판사가 당신에게 경고까지 했잖아요. 특히 강동구 사건에서 저한테 진 거 기억하시죠? 민서는 판결문을 꺼내 보였습니다. 판사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증거 조작의 심증이 있으나 확증하기 어려워 징계하지 않는다. 하지만 변호사로서 품위를 지킬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서구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검찰에 제보했습니다. 당신의 과거 사건들도 재수사될 거예요. 민서의 말에 한서구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안 돼. 그럴 순 없어. 송미란이 남편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뭘 한 거야? 여보,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부부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민서는 계속했습니다. 넷째, 5층 피부과의 불법 전대차. 원장님, 이 건물 6층 내과에 불법으로 공간을 빌려주셨죠? 그건. 5째, 무단 인테리어. 건물주 허락 없이 내부 구조를 변경하셨어요. 6째, 지속적인 폭행과 폭언. 이건 제가 직접 녹화했습니다. 민서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송미란이 순자를 때리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3층 한의원 원장, 4층 치과 간호사들. 그들은 영상을 보고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민서는 한 장의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이 건물의 등기부등본입니다. 송미란과 한서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소유주는 박순자 씨, 즉 당신들이 1년 동안 괴롭혔던 청소부 아주머니가 바로 이 건물의 주인입니다. 민서의 말에 복도가 술렁였습니다. 뭐라고? 순자 씨가 건물주? 설마. 세입자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조용히 청소복을 벗었습니다. 그 아래에는 단정한 블라우스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이 건물의 소유주 박순자입니다. 순자의 목소리는 당당했습니다. 더 이상 청소부가 아니었습니다. 건물주였습니다. 세입자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송미라는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이럴 수가. 당신이 건물주였어? 네. 1년 동안 당신들을 지켜봤어요. 당신들이 무슨 짓을 꾸미는지 다 봤죠. 순자는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서구가 다시 말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만으로는 부족해. 우리가 실제로 돈을 훔쳤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 증거요? 민서는 마지막 서류를 꺼냈습니다. 송미란 씨의 개인 통장 입출금 내역입니다. 세입자들이 현금으로 줬다는 관리비와 정확히 일치하는 금액이 입금되어 있네요. 날짜도 딱 맞고요. 한서구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그건 어떻게 김 실장님께서 확보해 주셨죠. 송미란 씨가 관리비를 받고 영수증을 준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때 통장 번호가 적혀 있었다고 하더군요. 민서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은행에 정식으로 조회 요청하면 더 자세한 내역이 나올 겁니다. 검찰에서 하겠죠. 송미란과 한서구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민서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지금 경찰을 부르겠습니다. 사기, 배임, 폭행, 명예훼손, 여러 혐의로 고소하겠어요. 잠깐만요. 송미란이 민서에게 달려들었습니다. 하지만 김 실장이 막아섰습니다. 원장님, 그만하세요. 이럴 수가. 우리가 이럴 수는 없어. 송미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민서는 119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네, 경찰서죠? 신고하려고 합니다. 사기와 폭행 사건입니다. 민서는 침착하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위치를 알려줬습니다. 경찰이 곧 올 거라고 했습니다. 전화를 끄는 민서는 송미란과 한서구를 바라봤습니다. 경찰이 오기 전까지 여기 계세요. 도망가지 마시고요. 우리가 왜? 도망가면 더 불리해집니다. 잘 아시죠? 민서의 말에 한서구는 주저앉았습니다. 3층 한의원 원장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장님, 아니, 박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순자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오해했습니다. 송 원장 말만 믿고 정말 죄송합니다. 4층 치과 간호사들도 다가왔습니다. 저희도 죄송해요. 할망구라고 부르고 정말 잘못했어요. 세입자들이 하나둘 순자 앞에 모였습니다. 모두들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과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순자는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1년 동안 자신을 무시했던 사람들. 하지만 순자는 화내지 않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속은 거니까요. 순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함께 잘 지내요. 이 건물을 좋은 곳으로 만들어요. 세입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가 퍼져나갔습니다. 10분 후 경찰이 도착했습니다. 2명의 경찰관이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습니다. 민서는 그들에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증거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 2사람을 체포해 주세요. 경찰관들은 증거를 확인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송미란 씨, 한석우 씨, 사기 및 폭행 혐의로 동행하시죠? 안 돼, 안 돼. 송미란이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경찰관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한석우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모든 게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2사람이 끌려가는 모습을 민서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순자가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민서야. 아니에요, 어머니. 당연한 일했을 뿐이에요. 2사람은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복도는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세입자들은 각자 병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순자를 보는 눈빛이 달랐습니다. 이제는 존경과 미안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김 실장이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이제 정상적으로 건물을 운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야지. 1년 동안 고생 많았어, 실장. 아닙니다. 사장님이 더 힘드셨죠. 김 실장은 민서에게도 인사했습니다. 민서 씨,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실장님 덕분에 증거를 잘 모을 수 있었어요. 3사람은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순자는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자신의 건물. 이제는 평화로운 건물. 다시 시작이네. 순자가 작게 말했습니다. 민서가 어머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증거가 확실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송미라는 사기와 폭행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한석우는 더 무거웠습니다. 과거 사건들까지 재수사되면서 징역 3년 그리고 변호사 자격 정지 5년이 내려졌습니다. 민서는 법원 복도에서 판결문을 받아들었습니다. 옆에는 시어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끝났네. 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이제 진짜 끝났어요. 2사람은 법원을 나섰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상쾌했습니다. 민서야. 네. 고마워. 내가 없었으면 이렇게 끝내지 못했을 거야. 순자는 민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민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서도 충분히 하셨을 거예요. 저는 그냥 곁에 있었을 뿐이에요. 아니야. 내가 있어서 용기가 났어. 2사람은 미소를 나눴습니다. 메디컬 빌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5층 피부과는 문을 닫았습니다. 송미란이 떠난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순자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좋은 세입자를 천천히 찾기로 했습니다. 다른 층 세입자들은 모두 남았습니다. 3층 한의원, 4층 치과, 6층 내과. 그들은 순자를 진심으로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매달 관리비를 정확히 입금했습니다. 건물 관리에도 협조적이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3층 한의원 원장이 순자를 보면 먼저 인사했습니다. 더 이상 순자 씨가 아니었습니다. 사장님이었습니다. 네, 원장님. 잘 지내세요? 네, 덕분에요. 아, 이번에 환자분들이 건물이 깨끗하다고 칭찬하시더라고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순자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건물은 전보다 더 깨끗했습니다. 순자는 청소부 일을 그만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는 건물주로서 당당하게 일했습니다. 전문 청소업체도 고용했지만
순자는 여전히 아침마다 건물을 둘러봤습니다. 내 건물이니까 내가 직접 봐야지. 순자의 말이었습니다. 지훈에게도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달 전 가족회의가 있었습니다. 거실에 세 사람이 모였습니다. 지훈아, 너 하고 싶은 거 없니? 순자가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나는 잘하는 게 없어. 아니야. 너는 책을 좋아하잖아. 커피도 잘 만들고. 민서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전에 북카페 하고 싶다고 했잖아. 그건 돈이 없어서. 엄마가 도와줄게. 순자가 말했습니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엄마, 그럴 순 없어. 나한테 이미 너무 많이 해주셨어. 아니야. 내가 내 아들이잖아. 엄마가 아들 도와주는 게 당연하지. 순자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지훈아, 이번에는 성공할 거야.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이니까. 민서가 남편을 격려했습니다. 그렇게 지훈은 작은 북카페를 열었습니다. 메디컬 빌딩 1층 구석, 원래는 창고였던 공간이었습니다. 순자가 리모델링해서 지훈에게 내줬습니다. 임대료는 받지 않았습니다. 엄마 건물이니까 내 마음껏 해봐. 지훈은 정성껏 카페를 꾸몄습니다. 책장을 직접 만들었습니다. 벽을 칠했습니다. 조명을 달았습니다. 민서도 주말마다 와서 도왔습니다. 한 달 후 북앤커피가 문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책이 가득했습니다. 따뜻한 조명이 빛났습니다.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훈이 손님을 맞이했습니다.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밝은 표정이었습니다. 건물 세입자들이 단골이 되었습니다. 3층 한의원 원장은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러 왔습니다. 4층 치과 간호사들은 점심시간에 왔습니다. 사장님, 커피 정말 맛있어요. 책 선정도 좋네요. 여기 앉아서 읽으니까 힐링되는 것 같아요. 칭찬이 이어졌습니다. 지훈은 뿌듯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민서는 카페에 들렀습니다. 손님이 몇 명 있었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카운터에서 커피를 내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민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훈이 돌아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서야, 왔어? 커피 줄까? 응, 고마워. 민서는 카운터 앞에 앉았습니다. 지훈이 라떼를 만들어 건넸습니다. 하트 모양 라떼 아트가 예뻤습니다. 여보, 행복해 보여. 응, 정말 행복해. 지훈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이 일이 나한테 맞는 것 같아. 손님들이 책 읽으면서 쉬어가는 모습 보면 뿌듯해. 잘 됐다. 나도 기뻐. 민서는 라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달콤했습니다. 민서야. 응? 미안해. 그동안 내가 너한테 열등감 때문에. 이제 그런 말 하지 마. 민서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거야. 나는 법정에서, 너는 카페에서. 둘 다 소중해. 지훈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고마워. 내가 있어서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었어. 우리잖아.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민서는 시어머니를 만나러 건물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순자가 옥상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작은 화단에 꽃을 심었습니다. 벤치도 놓았습니다. 어머니, 민서야 왔구나. 순자는 물을 주고 있었습니다. 코스모스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꽃 예쁘죠? 응. 어머니 손길이 닿으니까 더 예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석양이 아름다웠습니다.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민서야,
너 덕분에 내가 많이 배웠어. 제가요? 제가 뭘 가르쳐 드렸는데요? 용기, 그리고 솔직함. 순자는 석양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나는 평생 혼자 버티는 게 미덕인 줄 알았어. 아들한테도 며느리한테도 도움을 청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지. 어머니, 근데 내가 나를 도와줬잖아. 함께 싸워줬어. 그때 깨달았어. 가족이란 게 뭔지. 순자는 민서를 돌아봤습니다. 가족은 완벽해야 하는 게 아니야. 서로 도와주는 거야. 약한 모습도 보여주고 손도 내밀고. 순자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나는 그동안 너무 강한 척했어. 시어머니니까, 건물주니까. 근데 사실은 무서웠어. 혼자 감당하기 힘들었어. 어머니, 민서야 고마워. 내가 내 약한 모습을 받아줘서, 내가 함께 서줘서. 순자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민서도 울컥했습니다. 어머니, 저야말로 감사해요. 어머니한테서 배웠어요. 진짜 강함이 뭔지. 진짜 강함? 네. 진짜 강함은 혼자 버티는 게 아니에요. 도움을 청할 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민서는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는 쓰러졌다가 다시 일어섰어요. 그것도 더 당당하게. 그게 진짜 강함이에요. 순자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민서야, 너를 며느리로 맞이한 게 내 인생 최고의 행운이야. 저도요, 어머니. 두 사람은 석양을 바라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이제는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했습니다. 계단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 올라왔습니다. 손에는 커피 3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민서야. 커피 가져왔어. 고마워, 아들. 세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셨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코스모스가 흔들렸습니다. 꽃잎이 떨어졌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우리 이제 어떻게 할까? 지훈이 물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면 되지. 함께.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함께. 민서가 웃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졌습니다. 서울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올랐습니다. 건물 아래에서는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도시는 여전히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옥상은 고요했습니다. 세 사람만의 평화로운 공간이었습니다. 민서야. 순자가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너 회사에서 힘들 때 있지? 언제든지 말해. 엄마가 들어줄게. 고마워요, 어머니. 지훈아. 네, 엄마. 카페 운영하면서 어려운 거 있으면 말해. 엄마가 도와줄게. 알았어, 엄마. 순자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가족이야. 서로 기대도 되고 도움도 청해도 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함께니까. 세 사람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날 밤 민서는 집에 돌아와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깨달았다. 능력보다 중요한 건 솔직함이다. 성공보다 소중한 건 사랑이다. 혼자 강한 것보다 함께 약한 모습도 보여줄 수 있는 게 진짜 용기다. 어머니는 나의 스승이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셨다. 넘어져도 일어설 수 있다는 걸 증명하셨다. 나도 이제 안다. 내가 강해서가 아니라 가족이 있어서 강한 것이다. 혼자가 아니어서 용감한 것이다. 앞으로도 우리는 함께 걸어갈 것이다.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길을 잃어도 서로 손잡고 다시 일어설 것이다. 그게 가족이니까. 민서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창밖을 보았습니다.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내일도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함께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겨울이 오고 봄이 왔습니다. 메디컬 빌딩 5층에는 새로운 소아과가 들어왔습니다. 젊고 열정적인 의사 선생님이었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복도에 가득했습니다. 지훈의 북카페는 단골로 가득했습니다. 주말이면 책 읽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지훈은 새로운 메뉴도 개발했습니다. 수제 케이크도 만들었습니다. 순자는 여전히 건물을 관리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김 실장이 있고 세입자들이 협조했고 무엇보다 가족이 있었습니다. 민서는 여전히 법정에 섰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으로 일했습니다. 약자를 돕는다는 마음으로, 시어머니께 배운 용기를 나누는 마음으로. 어느 봄날 저녁 세 사람은 다시 옥상에 모였습니다. 벚꽃이 피었습니다. 바람에 꽃잎이 날렸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예쁘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네, 정말이요. 민서가 동의했습니다. 우리 인생처럼. 지훈이 웃었습니다. 세 사람은 벚꽃을 바라봤습니다. 꽃잎이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건 또 다른 날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저 함께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가족이니까요. 여러분은 가족을 위해 어떤 용기를 내보신 적이 있나요? 혹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족의 진심을 알게 된 경험이 있으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곁에 소중한 사람들과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